자유한국당으로 가보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네.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장면인데요. 네. 시대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던 당이긴 하지만 명분도 좀 없어 보여요. 이 장외투쟁이 그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장외투쟁 한 다음에 처음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사학법인가 뭐 때문에 투쟁을 했었는데 한겨울에 예. 촛불 들고 막 그랬죠. 네. 그때 뭐 몇 달을 국회로 공전시켰는데 나중에 또 대통령 되더니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본인부터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거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세배 다 받아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 이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뭐 네. 언론에 대해서 그렇다고 장외퇴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도 안 맞고 지금 시점도 안 맞잖아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북한 대북 관계가 좀 복잡한데. 서거번 전 의원은 어떻게 총평하세요? 정말 이게 국민들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두 가지 보면은 우리 정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대표적으로 늘 입만 열면 안보 하잖아요. 네. 이 안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인데 지금 이 국면이 지금 북에서 핵실험이라는 게 94년 영변 사태 이후에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외국에서 다 지금 이렇게 경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장외투쟁이라는 게 무슨 명분이 있는지.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원내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안 보이게 그 나와서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하는데 자유한국당 빠지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당 차원에서 별도로 결의안 채택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도 네. 국민들한테 자기들 그런 형식적 뭐 이 세리머니나 이벤트는 이벤트고 네. 지금 국회가 그렇게 한가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 또 하나 결의안을 기왕에 그러면 했으면 좀 치열한 맛이라도 있어야죠. 어제 청와대 가서 영빈관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주는 다과 먹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뭐 이 다툼도 나고 장외투쟁이 아니고 청와대 가서 의원총회 하듯이 영빈관에 대접받고 온 게 장외투쟁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네, 아니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상황이 뭐 달라지나요? 그리고 뭐 특위를 만들었다고 또 그러던데 네네. 특위를 만드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자, 홍준표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4년 반 동안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단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야성을 키우기 위한 그 훈련 차원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착오적인 분이죠.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장외투쟁하면서 뭐 무슨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좀 너무 뭐 이렇게 고리타분해요. 그래요? 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다 웃죠. 야당이 네. 견제와 감시가 그 야당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미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네. 얼마나 집권당과 이 청와대를 그 견제하고 또 감시하느냐. 또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지난주 두 번째 정권에 거쳐서 9년에 거쳐서 집권을 한 야당이죠.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 홍준표 대표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엄혹한 시절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오히려 지금 이 국면은 촛불 국면에 이 최순실 이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 국정이 마비되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권이 완전 그렇죠. 민심으로부터 이반되고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 하나도 안 듣고 독주를 하고 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당의 결사적인 의지를 보여야만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이 말씀이신 거죠? 집권당 시절에는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집권의 책임도 다 못하고 결국 이 탄핵까지 당하고 나서 네. 이제 와서 야당 됐다고 뭐 싸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싸움부터 하자고 네. 엄혹한 이 시절을 겪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는 것이 국민들이 얼마나 어이없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 장외투쟁에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방송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영기 어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송 문제는 사실 어느 정권 때도 예외 없이 방송 장악한다 그러고 항상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홍준표 대표 비슷한 얘기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둬야 되죠, 이런 일을. 그래서 저는 그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지난 이제 정부 때 네. 야당에서 지금 여당이 방송법을 냈거든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래 그때 그 당시에 냈던 거 그때 홍준표 대표가 있던 당은 반대를 했지만 그래 그거 하자. 그러면 해결되는 겁니다. 네. 당에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지금 여당도 그거를 냈던 당이니까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 뭐 뭘로 저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전략 자체도 지금 미스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실제로 방송 장악이라는 게 방송을 장악해서 지금까지 공영방송을 방송의 기능도 거의 없을 만큼 네. 무너뜨려 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을 저렇게까지 이 풍비박산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결국 그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안에 이 방송 종사자들은 그 방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네, 그렇죠. 이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 사장은 오히려 또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고 이 그 노동부에서 출두해라 출두도 하지도 않고 하다가 결국 재평장까지 벌받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방송을 바로 이 잡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상정해 놓고 장애투쟁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161명인가요? 의원들이 발의했지만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반대해서 네.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은 법안이라는 게 제출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통과된 것은 아니니까요. 예.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좀 더 건설적 대안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진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법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 발의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가서는 이게 방송에 또 제대로 잡힐 수 있는 지배 구조가 아니다. 이 개정안 내용도. 그래 다시 또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좀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좀 집중 토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법안이라는 게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게 네. 결국 지금 이게 지금 이 법안 당시 야당에서 내놨던 이 법안이 지금 완성된 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그 특별 다수제라는 게 3분의 2 의결로 의결을 통해서 그 사장을 뽑는다는데.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국회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이 장관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장 봐도 그러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 서가번 전 의원께서는 뭐 여당 소속이시니까 예. 제가 따로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그 바로 특별 다수제. 예, 예. 그러니까 이 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사장을 뽑도록 하는 그게 특별 다수제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무색무취한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일각에서 또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죠. 대통령께서는 무색무취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사장이 돼서 언론을 바로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언론 관계자들도 그렇고 시민단체 사람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네. 또 뜻 있는 시민들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설사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 선임 과정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3분의 1이라는 게.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논의해서 고칠 것들은 고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정합의가 안 되면 또
이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국회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방송 파업까지 갔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서 대안을 공동 도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세부적인 얘기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네네. 사실 국민들은 그런 얘기하면 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결국 방송개혁은 뭐냐면 권력이 방송에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송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네. 검찰개혁이 뭡니까? 권력의 검찰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내비로 두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 되지. 그 자꾸 뭐 권력에서 뭐 방송을 바로 잡겠다. 저는 그것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뭘 바로 잡아요? 그냥 놔두면 되지. 그래요.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의견도 궁금한데요. 자, 문자 참여장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고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가장 급한 이 방송 개혁은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이 빨리 물러나서 네. 제대로 된 이 사장 선임하고 그래서 방송을 좀 이 독립성을 유지해서 바로 잡아 나가는 게 가장 큰 오늘 크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직설 코너는 정치 토론장이니까 네. 방송이 어찌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직설의 정체성에서 약간은 빗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질문만 드리고 다시 정치 얘기 특히 자유한국당 그 거리투쟁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서가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김장겸 고대영 두 사장의 진퇴 문제가 지금 핵심 그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대통령도 탄핵당해서 파면당하는 마당에 방송 경영을 잘못했으면 탄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직설답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김장겸 고대영 다 전 정권에 뭐 하수인 같이 해서 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수인. 그러니까 물러나는 게 맞고. 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정권에서 거기에 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지켜보고 싶어요. 정말 그럴 것인지.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저는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뭐 이 그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네. 이 그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기타 다른 이 지금 그 공기업의 사장들조차도 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권에서 지금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국민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방송 지금 이 바로잡지 않고 또 김장겸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지금 그 이 방송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은 그 내부 구성원들이 지금 이미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그간에 또 얼마나 이 망가뜨려 놔서 국민의 신뢰도가 지금 공영방송이 이 종편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분모가 두 사장은 물러나야 된다까지는 일단 공통분모인 걸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궁금한 게요. 정도원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의 그 장애투쟁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전망하세요? 원래 못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국민의 반응이 차가우면은 네. 결국 또 이제 명분을 찾아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회군 명분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민우 총재란 분이 와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하고 돌아온 줄 아세요? 뭐라고 하고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무슨 명분이 필요하냐 그러고 들어갔어요. 맞기는 맞는 말 같은데. 맞아요. 그럼 왜 나갔느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홍준표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 대통령 외유 나갔을 때 장애투쟁 안 한다고. 네, 네. 다시 이제 들어오면은 또 다시 또 나가기가 만만치도 않죠. 뭐 그럼 여기서 그냥 나가겠습니까? 들어온 김에 그냥 눌러 앉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전망을 끝났다 이렇게 보세요. 그것도 하나 방법. 야당이 네. 견제와 감시가 그 야당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미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네. 얼마나 집권당과 이 청와대를 이 그 견제하고 또 감시하느냐. 또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집권 지난주 두 번째 정권에 거쳐서 9년에 거쳐서 집권을 한 야당이죠. 그러면은 과거에 지금 홍준표 대표 이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엄혹한 시절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그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 오히려 지금 이 국면은 촛불 국면에 이 최순실 이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 국정이
이 마비되었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정권이 완전 자유한국당으로 가보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네.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보는 장면인데요. 네. 시대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던 당이긴 하지만 명분도 좀 없어 보여요. 이 장외투쟁이 그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장외투쟁 한 다음에 처음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때 사학법인가 뭐 예, 때문에 예. 투쟁을 했었는데 한겨울에 예. 촛불 들고 막 그랬죠. 네. 그때 뭐 몇 달을 국회로 공전시켰는데 나중에 또 대통령 되더니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본인부터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거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세배 다 받아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물론 이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뭐 네. 언론에 대해서 그렇다고 장외퇴장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도 안 맞고 지금 시점도 안 맞잖아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북한 대북 관계가 좀 복잡한데. 서거번 전 의원은 어떻게 총평하세요? 정말 이게 국민들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두 가지 보면은 우리 정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대표적으로 늘 입만 열면 안보 하잖아요. 네. 이 안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인데 지금 이 국면이 지금 북에서 핵실험이라는 게 94년 영변 사태 이후에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외국에서 다 지금 이렇게 경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지금 장외투쟁이라는 게 무슨 명분이 있는지.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정영기 원내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안 보이게 그 나와서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빠지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당 차원에서 별도로 결의안 채택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도 네. 국민들한테 자기들 그런 형식적 뭐 이 세리머니나 이벤트는 이벤트고 네. 지금 국회가 그렇게 한가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 또 하나 결의안을 기왕에 기왕에 그러면 했으면 좀 시원한 맛이라도 있어야죠. 어제 청와대 가서 영빈관 들어가서 청와대에서 주는 다과 먹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뭐 이 다툼도 나고 장외투쟁이 아니고 청와대 가서 의원총회 하듯이 영빈관에 대접받고 오는 게 장외투쟁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네, 아니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상황이 뭐 달라지나요? 그리고 뭐 특위를 만들었다고 또 그러던데 네네. 특위를 만드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자, 홍준표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4년 반 동안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단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야성을 키우기 위한 이 그 훈련 차원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착오적인 분이죠.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장외타쟁하면서 뭐 무슨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좀 너무 뭐 이렇게 고리타분해요. 그래요? 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다 웃죠.